한번 봅시다. 자, 이제는 물리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좀 다지면서 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거는 280페이지. 오토 280페이지. 자, 전기 에너지의 생산과 수송.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등부 내용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나와요. 유도 전류. 책 없어? 그 말이야? 아, 그게 책이 없다는 말이었어? 네. 아, 이거 봐. 이제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기 에너지와 생산과 수송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우리가 전자기 유도, 즉 전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이 있습니다.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한 점에서 밀도가 높고 고온인 이 점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만들어져요.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원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힘으로 분리되면서 그다음에 중력도 나오고요. 맞죠? 이렇게 힘에 대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로 2단원에서도 배워본 적이 있어. 마찰력도 있고요, 뭐 만유인력도 있고요, 탄성력도 있고요. 되게 많잖아. 이런 힘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자기력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게 전기력이에요. 자기력과 전기력은요, 우리가 듣다시피 N극과 S극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이지. 뭔진 몰라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전기력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들었어요?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 전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이죠. 맞죠? 아, 그런데 이 자석이라는 걸 먼저 봅시다. 우리 지구도 하나의 자석이라고 하던데? 자기장이 있다고 하던데? 그리고 보통 철이 있으며 철이 함유되어 있는 돌덩어리는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석은요, 클립이 달라붙잖아. 안 그래? 클립 이렇게 갖다 붙잖아. 철가루 달라붙고요. 맞지? 이게 자석의 성질이잖아. 자석의 성질을 우리는 자성이라고 합니다. 클립을 달라붙게 하는, 금속을 달라붙게 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질을 가진 대표적인 돌들이 철광석이에요. 철이 함유되어 있는 돌들이지. 그런 돌들은 대부분이 자성을 띈다고 해요. 그런데 지구를 딱 보면 지구는 중심에는 핵이 있죠. 내핵이 있고요. 액체로 되어 있는 외핵이 있어요. 맞죠? 대부분 전체 부피의 80%는 멘틀이고요. 가장 바깥층에 있는 거, 얇은 그 껍데기, 이거 우리를 지각이라고 했어요. 맞지? 근데 이 외핵은요, 내핵과 외핵은 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철과 니켈이었어. 철과 니켈의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무거워요. 밀도도 높고요. 근데 내핵은 고체인데, 외핵은 액체잖아요. 맞지? 그래서 액체니까 여기에 철이 있잖아. 철이 막 움직여. 철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지구가 하나의 자성을 띠는 거죠. 오케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 자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자석은요, 우리가 자석을 딱 샀어. 그러면 색깔로도 좀 분리되어 있네. 하나는 N극, 하나는 S극이네요. 맞죠? 이렇게 자석은요,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네요. 그림을 딱 봤을 때. 목소리 내가 이겼나?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자석을 보니까 이거 선 따라서 한번 반 잘라볼까? 반 잘라보면 N이랑 S랑 나눠지나? 잘랐어요. 잘라져도요, 결국 이 안에서 또 N극과 S극이 만들어져요. 얘를 또 자르더라도 계속해서 N극과 S극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죠? 이게 자석이구나. 이렇게 작은 자석들, 원자 자석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석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가요? 이 자석이 가지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극은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인력. 그리고 같은 극은요. 또 같은 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무슨 힘이 있다? 청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지? 아,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석의 힘을 자기력이라고 하고 이 자기력을요. 원근법도 아니고 왜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 자기력을요. 선으로 그려볼게요. L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했어요.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력이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해요. 장소의 느낌, 버스 정류장, 우주 정거장, 장장장. 자석의 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이때 각각의 이 자기장의 방향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석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즉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석 하나 그려놓고요. N에서 S로 가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거 알겠어요. 근데 자석 내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한 바퀴. 자석 내부는 S에서 N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일 여기에다가 나침판을 갖다 놓는다면 나침판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나침판을 올려놓는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나침판을 보면요. 하나는 빨간색 초침이 있죠. 빨간 색깔. 이게 N이고요. 이게 S잖아요. 맞지? N과 S는 만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 S 바로 오른쪽에다가 나침판을 그린다면 당연히 N 치침이 S 옆에 바로 붙어 있겠네요. 맞지? S랑 N이랑 만나야 되니까 N 옆에 있으면요 당연히 S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N은 왼쪽이겠죠. N 치침. 그렇긴 한데요. 그럼 좀 더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N이랑 S극이 있는데 화살표가 있잖아요. N에서 나와서 S로 간다면서요. 이 화살표를 그냥 색칠해주면 돼. 그리고 반대편을 그려줘. 그냥. 그러면 나침판 완성이에요. 오케이? 다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나침판 올렸을 때 무슨 방향이에요? 하면 그냥 화살표를 색칠해주고 반대편을 그림 완성. 그리고 나침판 완성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방향까지 동서남북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숫자 4를 적고요. 뭔지 몰라도 위에는 무조건 북쪽이잖아. 느낌적으로 알잖아. 얘 남쪽이잖아. 헷갈리는 건 요거 두 개예요. 오른쪽이 동이야. 숫자 4를 적어놓고는 동, 서, 남, 북 적어요. 그 상태에서 이 빨간색 N 치침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뭐예요? 오른쪽이잖아. 화살표 오른쪽이잖아. 이거 뭐다? 오른쪽. 무슨 쪽? 동쪽.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이제 자석에 대한 자기장의 방향은 설명을 했고요. 정리하고 지금도 쭉. 자, 먼저 자기장, 자기력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고 자석 내부만 반대고 원래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네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럼 자기장은 알겠어요. 그럼 이 자기장이 자석 주변에만 있을까요? 요요.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고데기, 혀 드라이기 많은 제품들을 보면요 도선이 있어요. 선줄이 있다고요. 이 선줄을 직선으로 쫙 펼쳐볼게요. 이렇게 직선 도선으로 펼쳐놓고 봅니다. 전류를 흐르게 했어요. 어떻게 흐르게
걸리겠어요? 콘센트에 꽂았겠지 뭐. 됐죠? 이 전류가 발생하잖아요. 발생합니다. 이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는 뭐가 발생한다? 자기장이 발생한다. 아, 나는 그냥 단순하게 전기 에너지만 썼을 뿐인데, 전기 스위치 꽂아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썼을 뿐인데, 즉 전류를 흐르게 했을 뿐인데 뭐가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네요. 아, 나는 전류를 흐르게 했을 뿐인데 전기 공급하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졌네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입체적으로 자기장 방향은 어떤 방향이에요? 아까 전에 N에서 S라고 했잖아요. 이걸 입체적으로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전류의 방향을 아빠 손가락으로 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오른손으로 하셔야 돼요. 왼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아빠 손가락으로 치켜 세워줍니다. 위로 가고 있습니다. 위로. 아래로 내려오면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서 H. 자, 본 적 있죠? 잠깐만 헛소리 한번 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버스 정류장에서 재채기를 했어. H. 원래 엄청 크거든? 근데 아파트 단지가 다 울리는 거야. 사람들이 다 같이 쳐다보더라고. 여기서도 교무실에서도 재채기하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좀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아. 보통. 시원하게 하셔야 됩니다. 시원하게. 자, 전류가 흘러요. 전류 흘러갑니다. 그럼 내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다. 손가락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우리 빠큐 손가락 더 밀지 않나?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내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뭐예요? 이렇게죠.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죠. 아, 전류 방향대로 아빠 손가락 해주니까 내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돼. 그럼 자기장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대충 보면 이렇게 하니까 무슨 방향이야? 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시계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지침이. 왜 반시계니까? 반시계 방향이네. 아, 반시계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나침반 올리면 무슨 방향인데요? 찾을 수 있어야 돼. 여기다가 올리면. 화살표에다가 어떻게 색칠만 해주면 된다 했잖아. 왜 앞에는 그려주면 된다 했잖아. 완성이지. 자, 동, 서, 남, 북이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이죠. 뒤로 간다. 북쪽이다. 됐습니까? 얘는요? 앞으로 나오니까 뭐예요? 남쪽이다. 오케이? 얘는요? 오른쪽이다. 얘는요? 왼쪽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 잘하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분명히 전류만 흘려줬는데 자기장이 만들어졌네요. 근데 이걸 이제 다르게 한번 해볼까? 이 도선을 열나만 입고 왔어. 이걸 뭐라고 해요? 코일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요, 솔레노이드. 맞습니까? 이 코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그려볼까요? 전류 흐르게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전류 흐르겠죠. 오케이? 그러면 좀 요상하긴 한데 여기서 퀴즈. 길쭉한 게 플러스일까요? 짧은 게 플러스일까요? 도선에서 이 길쭉한 게 플러스 극이야, 짧은 게 플러스 극이야. 오빠 이거 맞추면 5분 추가. 수업 5분 추가라고요.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플러스죠. 대답 안 하네? 우리 이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지. 맞지? 아무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뭐예요? 이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전류가 흐르는 방향 찾을 수 있죠? 진짜요?
자, 도선 잘랐어. 그림 뭐 하래? 자, 선줄 잘랐어요. 자, 왼쪽은 플러스극 연결돼 있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극 연결돼 있어. 자, 모든 물질은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어떤 물질이든 가장 작은 게 뭐야? 원자잖아.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이 원자가 어떻게 생겼어? 확대해서 그려볼까요? 원자? 중간에 원자 핵, 주변에 뭐? 전자. 끝. 그러면 모든 물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만들어진 거 맞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할게요. 아, 여기 도선도 똑같겠네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겠네요. 맞지?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연결시키면 누구만 움직여? 전자만 움직여. 얘는 무거우니까 가만히 있고요. 마이너스인 전자만 움직여요. 마이너스니까 어느 쪽으로 갈까? 그렇지. 플러스 쪽으로 가겠지.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은 뭐다?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지가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간다?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이때 전자의 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뭐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했다고 해요. 전류.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찾는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지. 선생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도선 왜 설치했는데? 요 옆에 왔다 갔다 버릴 것 같으네. 그냥 웃기고자 하는 말인데 맞는 말이잖아.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단계는 도선을 딱 봤을 때 전류 방향까지는 찾을 수 있어야 돼. 모르면 이거 영상 다시 들으시고요. 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 방향 찾았어. 내가 중요한 건 뭐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전류가 아무튼 흘렀다 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했어요? 자기장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래서 얘는요, 다른 것들은 전류 방향을 아빠 손가락으로 했는데 여기 솔레노이드에서는요,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을 감아줍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대로 감아주면 돼요. 감아주면 아빠 손가락이 튀어나오는 방향이 뭐다? 자연스럽게 N극이 된다. 반대편 똥꼬는 S극이 된다. 어머, 전류만 흘려줬는데 뭐가 만들어졌다? 자석이 완성됐다. 완성! 그럼 여기다가 똑같아요. 자석 만들어졌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기석 만들어졌잖아요. 자기력.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있어요? 이거 있겠지 뭐. 이 근처에다가 나침판을 어디에 갖다 놓든지 간에 동서남북 방향 똑같이 대답하면 돼요. 자석처럼. 그러면 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은 뭐예요? SSN이니까 무슨 방향? 왼쪽 방향. 무슨 방향? 동서남북에서 서쪽 방향. 내가 너무 빨랐어? 이해돼? 네, 앵글 쓰고 언제를 하시는 그렇지. 근데 이건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하나의 자석이라고. 그러면 자석 내부잖아. 코일 안에는. 코일 안에 여기다가 나침판을 갖다 놓는다면 무슨 방향이에요? 물어본다면. 원래는 N에서 S인데 자석 내부는 뭐야? S에서 N이니까. 코일 내부도 자석 내부라고 생각하면 돼. 코일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 된 거야. 그러면 S에서 N이니까 무슨 방향? 왼쪽 방향. 서쪽 방향.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지. 얘 결국은 전류 보내줬더니 여기에서만 솔레노이드 코일에서만 전류 방향대로 손을 감싸줍니다. 이건 입체적인 그림이 아니라서 못 찾아요. 입체적으로 그림이 나와야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죠? 느낌만 살리세요.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 이거 봤을 때 앞에서 뒤로 들어가네? 이런 입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돼. 그러면 전류 방향을 내가 알겠으니까 이거 입체적으로 이렇게 감싸줬는지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지만 찾으면 돼.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감싸주기만 하면 돼. 이거 입체적인 그림에서만 이렇게 그리면 누가 봐도 못 찾지 당연히. 그래서 해주면 전류를 보내줬을 뿐인데 뭐가 발생했다? 자석이 만들어졌네 하는 거예요. 전류를 보내줬을 뿐인데 자기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야. 코일에서도
전류를 보내줬을 뿐인데 자석이 완성되는 거야. 난 더 센 자석이 필요한데? 그럼 안에다 철심 넣어주면 돼요. 코일 레버에다가 철심을 넣어주면 더 센 자석이 만들어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 끝났습니다. 전류를 보내주니까 자석이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다 끝났어요. 왜 끝났냐고요? 전류를 보냈을 때 자기장이 만들어지지. 자석이 만들어졌지. 그럼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여기에다가 이것이 없애버리자. 전류 차단, 전류 없애버려. 그리고 반대로 얘를 다른 변화 때문에 얘를 자석을 만들어주면 반대로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나는 전류를 공급해 줬는데 자석이 됐잖아. 그럼 얘를 자석으로 만들어준다면 전류가 발생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를 만드는 거지. 발전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이용하면서 전기를 생산할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솔직히 아직 조금 좀 느낌이 안 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전류를 보내주면 자기장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뭐가 발생한다? 전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라고 했을 때 코일이 이렇게 있고 밑에다가는 꼬마 전구 같은 거 설치할 거야. 여기 전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꼬마 전구는 왜 설치했을까요? 전류가 발생하면 반짝반짝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니까요. 전류 발생했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그냥 자석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나 멀어질 때 이게 뭐야? 자석 자체가 자기장이 있는 거잖아.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하면 자기장 변화 때문에 얘가 자석이 돼. 얘가 움직일 때마다 자석이 된다고요. 교통카드 생각하세요. 뭐가 있는데 교통카드 카드만 갖다 대니까 갖다 댈 때 삐 소리 나잖아. 삐! 삐! 전류가 발생한 거예요. 갖다 댔으니까 자석과 그리고 코일 사이에서 어떻게 삐!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전류가 발생한 거야. 교통카드도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내가 그냥 야매법으로 설명시키겠습니다. 연애해봤어요? 정말? 역시 연애를 했을 때 정말 개똥 같은 철학이 하나 있어요. 밀당 제대로 하세요. 이게 무조건 틀렸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강압적으로 그냥 설명할게요. 남자가 너무 잘해주니까 좀 내가 튕겨야지. 튕기는 맛이 있어야지. 진짜 튕겨나가요. 맞죠? 실전에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좀 떠날 것 같으면 약간 좀 잡아야지. 가지마. 오빠. 더 도망가나요? 자,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살짝 튕겨주고요. 좀 멀리 가는 것 같으면 당겨줘야 돼요. 실제로 하지 말고요. 여기서 똑같아요. N극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해준다? 튕겨줘야 됩니다. 오케이? 외우는 방법인 거야. 실제로 이게 이론은 아니잖아. 이게 무슨 이론이야. 맞죠? N극이 가까이 왔을 때 튕겨내니까 얘는 뭐가 되는다? 밀어내야 되니까 N이 돼야지. 그럼 반대편은 S가 될 거야. 언제 얘가 N이랑 S가 돼요? 가까이 올 때만요. 움직일 때만요. 이걸 요 안에 가만히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전류 없어요. 가까이 올 때, 움직일 때만. 오케이? N이랑 S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NS 만들어지니까 전류 발생. 자, 그러면 이제는 똑같은 건데 멀어지네요. 도망가. 잡아야지. 어떻게 해요? 인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얘는 S, 얘는 N. 됐습니까? 이걸 S로 해도 다를 게 있어요? 해보면 똑같은 원리잖아요. 됐습니까?
결국은 자석을 왔다 갔다 해주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자기장이 만들어졌다. 자석이 되면서 전류가 발생했어요. 전류를 보내주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졌죠. 이제는 자석을 만들어주니까 전류가 발생한 거예요. 유도, 전류. 전류를 유도했네요. 됐습니까? 유도 전류의 원리는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기 부품을 보면요. 코일과 자석 사이에 변화량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발전기들은 그럼 선생님 이때 전류를 더 세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더 움직일 때마다 얘가 만들어지잖아. 얘가 그러면 계속 불이 계속 켜져 있을까? 아니에요. 움직일 때만 깜빡깜빡깜빡 움직일 때만 불 켜질 거야. 맞지? 그러면 언제 전류가 더 세질까요? 첫 번째, 센 자석을 써줄 때. 자석도 파워가 다르겠지 뭐. 센 자석. 두 번째,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을 때. 코일을 더 많이 감았을 때. 세 번째, 움직일 때만 만들어지니까 속도가 어떻게? 같은 시간에 더 빨리 움직일 때. 속도가 클 때. 이때 전류가 세집니다. 됐습니까? 잘했어요. 뭐 고등부 거라고 뭐 별거 있습니까?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전자기 유도를 배웠어요. 위에 있는 부분. 유도 전류를 지금 배운 거예요. 손가락까지. 다음에는 여기에 전류 방향까지 찾는 거를요. 입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원리에 대해서 배웠죠? 왜 이게 갑자기 나왔는지 알겠죠? 전류 보내니까 자기장 만들어졌죠? 반대로 자기장을 만들어주면 전류가 발생한다는 원리예요. 이제는 이걸 조금 더 학점판으로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밑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28페이지 보면요. 발전기가 나와요. 발전기 나오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게 전동기야, 사실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 저기 전류 흘렀을 때 꼭 왼쪽이 N극이에요? 전류가 흘렀을 때 무조건 왼쪽이 N극이냐고요? 그게 입체적인 그림이어서 그런 거야. 이걸 지금 그냥 설명해 줄게. 입체적으로 내가 살짝 그려줄게. 대충 이런 느낌? 이런 식으로 만일 전류가 이렇게 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냥 요 끝에만 보면 돼. 끝에만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앞에서 뒤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앞에서 뒤로 가는 그림 아니야? 전류의 방향을 내 손가락 감싸라고 했으니까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간다고요. 뭐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상하더라도 우선 이 부분 보면요. 그럼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릴까요? 뒤에서 앞으로 나오려면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 끝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어제 나가서 그림 그렸다고 얘기하면 되겠다. 끝부분. 이 끝부분 보면 돼. 이 앞에서 뒤로 가는 거는 이 왼쪽 부분을 보면 되고요.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는요. 오른쪽 부분 보면 돼요. 이거를 그림으로 내가 그럼 대놓고 그냥 보여줄게. 이 코일 있는 그림 보이죠? 이게 28페이지 보면 여기 보이죠? 전류 방향은 알려줬잖아. 맞지? 유도 전류니까 발생한 거긴 한데 이것도 있고 여기 있는 그림 볼까? 하나씩? 이 정도면 입체적인 보이지? 왼쪽 것부터 볼게요. 이거부터 1번부터 잘 봐. 전류가 먼저 이렇게 흐른다고 했을 때 손가락으로 한번 감싸 볼래요? 전류를 내 손가락이야? 첫 번째 그림 보면 요거 그림 봐봐. 그럼 전류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가니까 뒤에서 앞으로 감싸, 앞에서 뒤로 들어가. 그럼 봐봐. 뒤에서 앞으로 감싸는 거야, 앞에서 뒤로 가는 거야, 전류가. 그렇지.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감싸. 해봐. 감싸면 아빠 손가락이 어딜 가리켜? 위를 가르치지. 요즘 위가 N극이 되고 밑에가 S가 되는 거야. 이런 원리야. 지금 그 원리를 보여주려고 그림을 그린 건 아닌데 그렇게 찾는 거라고. 이렇게 입체적일 때만 우리가 뒤에서 앞인지 앞에서 뒤로인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전류 방향만 찾아가지고 손가락만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러면 아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고요. 반대편이 S극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입체적인 그림일 때만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좀 추가적으로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정보는 무조건 물을 거야. 이 디테일까지 무조건 배울 거예요. 문제 수준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 디테일을 다 물어보니까 요까지는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발전기랑 전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동기랑 발전기를 배울 거예요. 우리는 요거 진짜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 배운 거네. 그래서 28페이지랑 지금 280페이지랑 281페이지를 우리가 오늘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시험 볼 때 되게 어려운 내용이야, 사실.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만나니까 기분 너무 좋아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물리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뭐 외워요? 아니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물리도 물리 나름이지. 고1까지만 하지. 진짜로 물리 원. 이거는 비추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